자, 이번 컨텐츠는 뼈하고 지방이 없는 고기를 드라이에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하고 지방이 없는 드라이에이징은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일반 육은 포장이 쌓여진 상태에서 숙성을 하잖아요. 드라이에이징 고기는 뼈하고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숙성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간 고기 상태로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뼈하고 지방이 덮여있는 채로 고기를 유통을 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기가 발굴을 하신다든지 발굴을 하는 유권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뼈지방이 둘러싸여 있는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얻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육이라는 고기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뼈지방이 없는 상태로 드라이에이징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뼈지방 없는 고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는 뼈지방 드라이에이징, 하나는 뼈지방이 없는 고기로 드라이에이징 두 가지로 할 거고요. 운이 좋게도 일반 숙성을 했었던 그 고기 등심의 크기가 이번에 테스트하는 고기랑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한번 그 일반 육과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수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숙성 조건은요, 온도 2에서 5도, 습도 75에서 85%, 풍속 1m/s 이하입니다. 뼈등심 35kg가 있었는데요, 뼈지방을 다듬으니까 24.7kg로 됐습니다. 24.7kg 이 등심으로 숙성을 시작하고 이제 냉장고에 넣습니다. 20일의 중량을 쟀고요. 30일, 40일, 50일, 60일 이렇게 중량을 쟀습니다. 60일 정도 되니까요, 24.7kg가 21kg로 변해버립니다. 3.7kg예요.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15.7%가 줄었습니다. 표 보시면요, 이것도 특징이 있는데 20일 9.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총 줄어든 양의 9.4%가 줄었어요. 전에 아마 뼈 있는 드라이에이징 컨텐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9.4%라는 거는요, 거의 50일 정도 숙성을 했을 때 그 증발하는 그 감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한 것이 거의 50일 동안 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50일째 되니까 여기도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감량이 뭐 2.7% 정도 빼고는 다 줄어들었으니까 이 뼈 없는 드라이에이징도 마찬가지로 50일째 수분 증발은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요소인 건조표면 자르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살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삥 들어가지고 전부 다 건조표면이에요. 자, 이거 제거를 할 때 정말 칼 대는 순간 얼마만큼 제거가 될까 기대가 됐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자, 건조표면이요, 7.2kg가 나왔습니다. 21kg였던 게 13.8kg가 돼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거의 한 20%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저희 뼈 있는 드라이에이징 했을 때 궁금하신 분은 컨텐츠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요. 뼈 있는 드라이에이징 했을 적에 2kg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근데 얘는 7.2kg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아마 그 수분이 날아가는 자연 증감보다는요, 표면을 닦아내는 데에서 훨씬 더 많은 중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니까 2.6kg가 줄어가지고 11.2kg가 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지방하고 근막만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하고 지방이 온전한 상태로 35.2kg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이징용으로 다듬으니까 10.5kg가 감량이 돼서 24.7kg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뼈하고 지방을 전부 다 제거를 한 거니까요, 뭐 이 정도면은 통상적인 수준이 됩니다. 건조 후 감량이 3.7kg가 감량이 돼서 21kg가 됐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인 것보다 30% 정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여기서 건조 표면을 제거하고 나니까 21kg에서 7.2kg로 변해버렸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전에는 뼈하고 지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뼈하고 지방을 같이 제거해도 10kg 정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냥 표면에 있는 고기만 제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7.2kg가 나와요. 자, 건조된 거기 때문에 원래 고기로 하면은 더 많겠죠. 완제품은요, 2.6kg가 줄어가지고 11.2kg로 변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수분 감량이 15%될 때만 해도 뭐 이 정도는 뭐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건조 표면 제거에서 20%가 줄어들어버렸어요. 결론은요, 총 버려지는 양이요 68%가 버려지고 32%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할 비교분이 필요하겠죠. 같이 들어갔으면 뼈등심 볼까요? 손질한 뼈등심이 28.5kg에서 시작해가지고 3.2kg가 줄어서 25.3kg로 감량이 됐어요. 지방하고 뼈 표면 제거가 8.9kg가 감량이 됐어요. 16.4kg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제품은 14.1kg입니다. 56%가 버려지고 44%가량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1.2kg랑요 14.1kg 같은 드라이징이지만 뼈와 지방의 역할이 엄청 크네요. 뼈하고 지방이 있는 등심 대비 78%만 남아 있습니다. 뼈하고 지방이요 22%의 손실을 막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희의 이제 절대적인 기준인 일반육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육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소는 아닙니다.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그 소 등심의 중량이 거의 비슷해요. 몇백 그램 차이로 비슷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 일반육 그 최종 생산했었던 중량이 19.5kg가 남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뼈하고 지방이 없는 드라이징은 11.2kg가 남았죠. 얘가 그 일반육은 19.5kg가 남았습니다. 일반육 대비해서 퍼센트를 보면요 57%입니다. 57%. 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절반 정도가 줄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뼈 지방 없는 고기를 드라이징을 했더니 뼈 등심에 비해서는요 22%가 감량이 되고요 일반육에 비해서는 43%가 감량이 됐습니다. 자, 드라이징 60일 했을 때 이 정도니까 뼈와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징 60일을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일단 먹을 게 너무 없어지고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더욱더 응축된 풍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끝나고 저희가 시식을 해봤을 적에 이 정도 한 반 정도 고기를 버렸는데 가치가 있을까? 솔직히 좀 물음표였거든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뼈 있는 드라이징은 한 30일 정도에 멈추는 것이 좋겠다. 30일 정도 되면 60일 정도 된 것보다 수분 감량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고기가 단백질이 온전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뼈하고 지방에 둘러싸여 있는 드라이징보다는 미생물이 작용하는 표면적이 더 넓죠. 짧은 시간 내에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생물이 자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고기 내의 효소가 고기를 분해하는 일반적인 그 숙성이 있는데요. 숙성도 마찬가지로 50일에서 60일 한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도 숙성을 하는 뼈지방 없는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부드러운 고기 30개월 정도 사육한 고기 이제 거새우나 유구 같은 경우는 사육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기들을 드라이징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BG 드라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